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핵발전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가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핵이 분열하면 질량이 결손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그때 엄청난 증기가 발생하겠죠?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핵발전이라 부르고요. 밑에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살짝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얘기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갈게요. 일단은 어디부터 제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핵발전 그 얘기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죠. 자, 쓰세요. 노트에다. 일단 핵 반응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핵 반응. 핵과 핵 간의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원으로 가면 세 가지 배우고 통합과학에서 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핵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핵분열. 핵분열이 있고 두 번째는 핵융합이 있습니다. 느낌이 아시겠지만 어디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핵분열에다 밑줄 그으시고 잘게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죠? 나눠진다는 얘기고 융합은 덕지덕지 붙는다는 뜻이죠. 알만하죠? 요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요만한 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은 핵들로 이렇게 분열되는 걸 우리가 핵분열이라 부르고 핵융합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핵과 핵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커다란 핵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핵융합이라 부릅니다. 느낌 오시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부르냐면 핵반응이라 한다. 됐죠?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열되는 건 아니고 여기 무엇이 필요하냐면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중성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 핵을 갖다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휘젓는 논다 할까요? 이 핵을 갖다가 휘저어 놓으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세하게 제가 배울 거고요. 앞으로 중성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뉴트론이라고 해서 N이라고 표현합니다. N은 네거티브라는 뜻이 아니라 뉴트론 중성자라는 걸 뜻합니다. 이해되겠죠? 이 중성자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가 없어요. 양성자가 없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질량수는 1을 갖습니다. 그래서 0, 1 뉴트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핵이 분열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중성자가 필요해요. 중성자. 되겠죠? 핵이 융합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그 송원희 선생님하고 배웠을 것 같은데요. 핵과 핵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잘 붙질 않죠.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면 덕덕 융합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온도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000만. 이 1000만 켈빈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가 있으면 핵과 핵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태양의 중심부가 핵과 핵이 융합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인데 그 조건이 중성자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질량 결손이라 불러요. 질량 결손. 그래서 실험 전과 실험 후를 비교하면 질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질량 결손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때 결손되는 질량을 m이라고 놨을 때 m이 조금이지만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빛의 속도 제곱한 값을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mc 제곱이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장비가 있었거든. 엄청난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그 MC 스케 뭐 이런 때 있었거든. 안경 쓰고 막 뚜뚜뚜뚜뚜 막 하면 막 집중력 좋아지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MC 제곱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질량이 조금 결손됐을 때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핵이 분열될 때도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핵이 융합될 때도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화학 2에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어쨌든 여기도 에너지가 나오고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제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발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발전이라 부르냐면 핵융합 발전이라 부릅니다. 이해되니? 핵융합 발전이라 한다. 그 중에서 어디에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이 원자력 발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핵발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이 핵발전을 어떤 발전을 갖다 대체하냐면 원자력 발전은 핵발전이라 하고요. 요거는 핵융합 발전이야.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요 핵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이 분열될 때.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다루는 핵발전은 핵이 분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핵발전이고, 이 핵융합될 때 하는 발전은 핵융합발전이라고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를 조금 잡아서 할 거는 뭐냐면 이 핵발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럼 어디다가 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이 핵에다 밑줄 딱 그시고 어떤 것이 핵이냐. 됐죠? 자, 이 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배울 거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 간에 서로 청력이 있죠? 그럼 서로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붙여주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 접착제가 중성자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핵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핵입니다. 핵을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쪼개냐면 양성자와 두 번째는 중성자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럼 양성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양성자는 그 원자의 고유의 시리얼 넘버를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할만하고, 자, 이 중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성자끼리 서로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성자가 그들을 붙여주는 접착체의 역할을 합니다. 할만하죠? 되겠네.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질량수라는 말을 써요. 질량수. 되겠죠? 그래서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모든 걸 차지하기 때문에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량수에다 밑줄 딱 그시고 이건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한 번 더 쓸게요. 제가 양성자의 숫자와 플러스 중성자의 숫자를 이 개수를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질량수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어떤 x가 양성자가 두 개를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원자번호 2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번호를 결정하는데요. 이걸 좌측 하단에다가 2라고 딱 쓰는 거야. 이거 되겠죠? 그럼 질량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쳐서 이 좌측 상단에다가 딱 씁니다. 그래서 원자번호는 좌측 하단, 질량수는 좌측 상단에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얘는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중성자가 두 개 있어서 합친 질량수가 4라는 걸 눈치채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들어가는 내용에서 자, 가로치시고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자, 무엇을 꼭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질량수라는 말과 요 질량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서로 똑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쓰세요. 질량수란 말과 질량이란 말은 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이죠? 여기 보니까 수라는 말이 붙죠. 이건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게 질량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꼴로 나오겠죠. 4, 5, 6, 7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겁니다. 제가 통합과학 수준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질량은 뭐냐면 어떤 핵을 구성하는 것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중간에 또 매개입자 여러 가지가 합쳐서 진짜 질량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점 단위까지 나옵니다. 근데 질량수는 어떻게 돼요?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수와 질량은 서로 같은 거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질량수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질량수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질량은 이 안에 양성자, 중성자, 매개입자 질량을 다 포함한 게 그 핵의 질량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4.032 블라블라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좀 단순한 숫자고요. 질량은 굉장히 디테일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가 빨간 펜으로 자, 여기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 낚인다. 자, 보세요. 자, 핵이 분열되죠. 핵이 융합되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결손된다고 했냐면 질량은 결손됩니다. 보존 안 돼요.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총합은 보존되지만 질량은 보존 안 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질량수와 질량은 서로 같은 거 아니고 질량은 보존되지 않지만 컴마 찍고 무엇은 보존되냐면 질량수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 4, 5,
이런 정수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질량수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냐면 보존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질량수가 결손된다, 거짓말이에요. 질량이 결손되는 거고 질량수는 보존된다는 걸 꼭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박스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질량은 결손되지만 질량수는 보존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이제 저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하고 PPT를 보면 더 완벽할 것 같아서 좀만 더 가겠습니다. 이제 당구장 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좀 더 잘 다룰 거라고 그랬냐면 핵 분열에 대한 거, 요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다룬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원자재가 뭐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원자 번호가 92번이고요. 그럼 질량수가 대략적으로 235입니다. 요건 이제 질량수예요. 질량수. 되겠죠? 그럼 요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양성자가 92개 있다는 뜻입니다. 써드릴게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92개 있다는 거고요. 중성자가 몇 개 있냐면 합쳐서 235니까 얼마가 돼야 될까? 143개가 있다는 얘기죠. 합치면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 235는 질량수를 뜻하고요. 요 92는 양성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 가슴 속에 양성자를 몇 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92개. 버글버글하다는 얘기죠? 플러스와 플러스 간의 이 청력이 엄청날 텐데 9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걔네들을 붙잡아주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성자가 143개가 걔네들을 딱 접착시켜 준 거죠. 지금 아슬아슬하죠. 엄청나게 지금 조금만 다른 것들 영향력이 있으면 이제 분열을 시작할 겁니다. 그 분열을 시작시켜 주는데요. 그거 이제 누가 시켜주냐면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와서 얘를 땅 때려버려요. 이 중성자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양성자 없고 질량수는 1이다. 이렇게 얘기 제가 드렸죠. 그럼 얘가 이제 중성자가 와서 때려요. 써드릴게요. 중성자가 우라늄 235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되겠죠?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성자가 빠르잖아요? 흡수를 못해요. 우라늄이. 조금 천천히 느린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쓰세요.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이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가 와가지고 이 핵을 갖다가 휘집어놔요. 그럼 이제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를 해서 쫙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무엇과 무엇으로 분열이 일어나냐면 바륨과 크립톤으로 이렇게 분열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바륨과 크립톤으로. 그러면서 이것들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중성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 요 식은요 학교에서 문제로 다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이 크립톤 있죠? 이 바륨과 크립톤은 원자 번호가 56번이고 그다음에 질량수가 얼마냐면 141이고요. 요 크립톤은 얼마냐면 원자 번호 36번이고 그다음에 질량수가 얼마냐면 92입니다. 요건 얼마라고 그랬죠? 0에다가 1이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핵이 분열됐죠? 핵이 분열됐습니다. 무엇에서? 우라늄에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량수가 보존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죠. 그럼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건 이 정수꼴 있죠? 요 235와 여기는 요 1이죠. 요들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236입니다. 요것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할만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41과 9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일까? 3에다가 233이죠. 그럼 236인데 233이니까 이게 보존되려면 요 앞에 얼마가 붙어야 되냐면 3이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3 요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존되냐면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걸 한 번 더 포커스로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냐면 핵이 분열될 때 중성자 하나가 얘를 때려버리면 중성자가 몇 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3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성자가 그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쳐요. 그럼 또 중성자 나오겠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핵발전이에요. 핵이 분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연쇄적으로 막 방출하니까 핵발전이 일어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근데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제가 아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질량은
이거 죽어도 보존 안 된다. 그래서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결손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응물이 되겠죠. 여기까지 질량을 제가 M이라고 놔요. 실제 질량. 소수점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따졌을 때 질량을 M이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을 우리가 M-라 놓을게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M과 M-라 놓으면 실제 질량을 좀 준다고요.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될까?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변화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M에다가 M-를 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소된 질량입니다. 거기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글라스 끼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를 제곱한다는 거예요. mc 스퀘어 빵. 그래서 질량에다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손된 질량만큼 빛의 속도 제곱을 했을 때 막대한 에너지 쓰세요. 여기다가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 핵발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무엇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요. 그럼 수증기가 되겠지? 그럼 수증기가 터빈을 가동해서 발전기를 가동을 합니다. 되겠죠? 그럼 발전이 막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무슨 발전이라 부르냐면 핵발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 PPT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우선순위에서 제가 핵발전을 먼저 했습니다. 자,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가 동그라미 치세요. 핵분열. 되겠니? 핵융합하면 그건 핵융합 발전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핵이 분열되는 겁니다. 자, 분열될 때 발생되는 열에너지 비추시고 왜 열이 발생한다고 했냐면 질량이 결손되기 때문에. 됐니? 그럼 거기다 빛의 속도를 제곱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뭘 끓여요? 물을 끓이죠. 그때 발생한 수증기가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되겠죠? 그때 요 관련되어 있는 식이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냐면 우라늄 235에다가 무엇이 때려버리냐면 중성자가 얘를 때려버려요. 그때 그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흡수가 힘들어. 그래서 어떤 중성자여야 되냐면 느린 중성자여야 됩니다. 쓰세요. 느린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뭐 지나갔나? 이래버려요. 천천히 오면 싹 흡수해서 분열을 시작한다. 어떻게 분열한다? 바리움과 크립톤 이렇게 분열되죠. 근데 요 과정에서 학교 시험 문제 내면 아마 요 자리를 빵꾸를 딱 뚫어버린다고. 요거 뇌란 얘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량수가 보존되니까 위에 있는 질량수를 합치면 요 자리가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질량수는 보존됐지만 요 질량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을 우리가 M-라 놓으면 질량은 얘가 더 크다니. 네, 이 얘기 3번 했어요. 질량 수는 보존되지만 질량 보존 안 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감소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했을 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바로 요 정도의 에너지다.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요 에너지를 뭘 한다? 물을 대표해요. 터빈을 가동해서 발전기 그런 얘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수증기로 발전기에 연결돼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는 학생들은 우리 교과서 291쪽으로 가세요. 291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백, 요즘 수능 특강 보니까 그런 거 하던데 고백 자막 오늘은 없어. 내가 말로 할 거야. 알겠죠?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우리 교과서 291쪽으로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걸 좀 더. 그 핵발전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실가스인 이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고요.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대용량 발전에 좀 적합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요거죠.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그리고 방사능이 혹시라도 유출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출제가 된다면 단점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핵발전 끝냈고요.